봄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매트리스 청소 케어를 받았어요. 그 안에 먼지 말고 진드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진드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우리 몸에 괜찮나요? 진먼지 진드기 생각만 해도 우리 몸이 많이 가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나라 가정의 약 한 90%? 아니 한 10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느 집에서나 서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아서 우리 육안으로는 쉽게 보기 어렵지만 이불 속 먼지 1g당 약 한 400마리에서 500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먹고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 이런 것들을 먹고 배설하는 횟수가 한 20여 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침구나 소파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배설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알러지 반응입니다.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알러지성 질환들이 나타났는데요. 알러지성 비염, 천식, 또 심지어는 폐렴과 폐암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배설물의 피해는 어린아이일수록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른 중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고 우리 몸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침실에 엄청 많이 서식을 하는데요. 이불은 물론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소파, 그리고 아이들이 안고 자는 인형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떨어지는 각질이면 진먼지 진드기의 수천 마리가 한 3개월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러다 보니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 집에서 사라질 날은 아마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 진먼지 진드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진먼지 진드기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람만 해도 이불 빨래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 번씩은 빠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뜨거운 물로 빠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건 약 60도 이상의 온도의 물을 얘기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이 뜨거운 물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뜨거운 물에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빨기가 어렵다면 햇볕이 좋고 바람이 부는 날에 바깥에다가 걸어두고 탕탕탕 털어서 내는 것도 아주 쉽게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충분히 힘차게 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해줘도 침구가 건조되기도 하고요. 그 침구의 습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침대 매트리스는 먼지를 털거나 집 밖으로 이동하기가 여의치가 않잖아요. 진먼지 진드기 방지 패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매트리스를 뒤집어 주는 것도 진먼지 진드기를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숫자를 줄이는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귀찮고 빨래를 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침구 청소기 같은 것들이 살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쓰는 거는 어떤가요? 그렇게 알고 계셔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구 전용 청소기를 구매할 때는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병원 수술실에도 사용하는 필터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헤파 필터인데요. 박테리아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걸러주는 필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들은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먼지 진드기도 아주 작기 때문에 일반 필터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다시 뒤로 배출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침구 청소기를 구입하실 때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져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불이라든지 이런 깊은 곳까지 다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실망인데 집에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해보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계피 알코올 스프레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도 계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침대 주변이라든지 옷장 같은 데 저희 집사람이 넣어두기는 했는데요. 계피만 두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계피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알코올 있죠. 계피에다가 그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한 3일 정도 두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피가 이 알코올에 스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계피라고 하는 건 한의학적으로는 맛은 매운맛에 속하고요. 발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을 내는데 그 계피 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 발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향이 벌레를 쫓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의 발산 능력뿐만 아니라 알코올을 더했기 때문에 휘발성을 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능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계피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데요. 여름엔 모기를 쫓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피 알코올은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쓰실 때는 스프레이 통에다 담으셔가지고 분무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적절하게 한 2, 3일마다 한 번씩 분무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계피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흰 천 같은 경우에는 이염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을 하면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를 어떻게 하면 박멸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반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먼지 진드기의 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름이 진먼지 진드기잖아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늘 같이 사는 놈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혐오하거나 이걸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다만 우리의 면역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꼭 이런 진먼지 진드기를 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주에 한 번씩 세탁을 하시고요. 또 세탁이 어려운 부분은 주기적으로 일광을 시켜주거나 팡팡 쳐서 털어주는 것만 해도 그 개체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습도 조절만 잘 해주셔도 진먼지 진드기는 잘 번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건나물 TV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매번 그렇습니다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참고하시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